안녕하세요. 곰돌이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의 처리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다 보면 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 신청인이 임대인인 경우는 그 빈도가 적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먼저 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영상으로 전환합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보이네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및 면책이나 개인회생에 있어서 임대인이 신청인인 경우와 임차인이 신청인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임대인이 신청인인 경우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파산 채권, 개인 회생 채권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임차인이 신청인인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파산에 있어서는 파산 재단 반영이, 개인 회생에 있어서는 이른바 청산가치 반영이 문제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별법을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주택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과 관련하여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에 있어서 임대차 보증금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대항력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하는데, 대항력이 있으면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존속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제2항에서는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 이외에 임대차 계약상 서상 확정일자를 받으며 확정일자 이후에 담보권을 설정한 담보권자, 일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는 실무에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대항력의 요건만을 갖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서 일정한 상한선 이하의 임대차 보증금인 경우 임대차 보증금 중 일정한 금액을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담보권자나 조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법이 인정한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에서는 건물을 인도받고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것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2항에서는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대항요건 외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의 경우 최우선 변제권을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은 주택임대차법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법과는 달리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자체로 적용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 외에도 차임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상한 금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차 계약에서 일정한 보증금 액수를 선순위 담보권자나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의 개념을 알려드렸으니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서 어떻게 위와 같은 내용들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 보증금의 이른바 청산가치 반영이 문제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1항에 의할 경우 압류금지 재산은 청산가치 산정에 있어서 제외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경우 이른바 청산가치 산정에 있어서 제외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소액 임차인의 경우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대항요건과 지역에 따른 일정한 금액 이하의 임대차 보증금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다른 영상들을 보다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면제재산으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압류금지 재산이기 때문이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에 따른 면제재산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미 이른바 청산가치의 산정과 관련하여 만든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 보증금의 상한 및 인정금액에 관한 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 보증금인 경우 5천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임대차 보증금이 1억 원인 경우 5천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만이 청산가치로 반영이 됩니다. 만약 임대차 보증금이 2억인 경우 법원에서 별도로 면제재산 결정을 하여 주지 않는 이상 전액이 이른바 청산가치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임대차 보증금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임대차 보증금이 큰 금액인 이상 모아서 마련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양도담보나 채권질권과 같은 담보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이미 기존에 있던 임대차 보증금의 기초로 대부업체로부터 담보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담보가 설정이 됩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관하여 담보가 있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담보 설정 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존재하는 채무액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한 금액이 이른바 청산가치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 금액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하여 2억 원을 채권 최고액 한도로 하여 1억 7천만 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담보권을 설정하였다면 3천만 원이 이른바 청산가치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 보증금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대출금융기관과 채권양도담보계약, 채권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담보권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융기관의 임대인에 대한 확장일자 있는 통지 내지는 임대인의 확장일자 있는 승낙, 즉 민법에 따라 채권양도의 대항력,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져야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앞선 예에서 만약 2억 원을 빌리면서 채권 양도담보나 채권 직권 설정 계약만을 하고 확정일자 통지가 없었던 경우라고 한다면 2억 전체가 이른바 청산가치로 산입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이 이른바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되고,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채권액 역시 이른바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결과 이 두 경우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다고 하나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중복 공제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의 임대차 보증금 중 8천에 대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8천만 원이 이른바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되어 2천만 원이 이른바 청산가치로 산입이 되어야 하는데, 서울의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5천만 원까지는 이른바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결국 나머지 2천만 원 역시 이른바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되어 이 경우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한 이른바 청산가치는 0원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점은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신청인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임대차 보증금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기초로 일반 신용대출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 사건을 진행하다가 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보증기관에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면서 별채권부 채권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기관이 담보권을 설정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주택을 임차하고 입주자를 선정한 다음 임대차 보증금 중 일정 금액만을 받고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한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나머지 금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이어서 압류금지 금액이지만 해당 금액도 역시 이른바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임대차 보증금의 상한선을 넘어서거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무조건 전액 이른바 청산가치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관한 제3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8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임대차 보증금이라도 법원의 면제재산 결정이 있다면 지역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은 이른바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면제재산 결정은 법원의 의무가 아닌 재량의 임무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고,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른바 가용소득으로 이른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가능한 경우 굳이 면제재산을 신청할 실익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상가임대차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존재하지 않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제1호와 같이 면제재산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문도 없으므로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에 있어서 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에 대한 재산을 환가하여야 하므로 임대차 보증금 중 환가 대상인 금액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37조에서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제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관제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임차인이 월세 등을 내지 못해서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는 파산 채권에 해당하게 되고 파산 선고 후 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금액은 파산재단 채권에 해당합니다. 파산관제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이후 받는 임대차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신청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금액이 파산절차비용, 파산재단 채권,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등에 사용되는 파산재단의 재원이 됩니다. 만약 신청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전액이 파산재단의 재원이 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면제재산 결정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파산재단에서 제외됩니다. 면제재산 결정은 면제재산 신청이 있어야 하고 파산 신청 후부터 파산 선고 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시기적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면제재산 신청을 하지 않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 면제재산을 인정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파산관제인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포기하면 이는 이른바 자유재산이 되어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서 신청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존재하지 않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제1호와 같이 면제재산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문도 없으므로 전액 파산재단에 산입됩니다. 이번 영상은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신청에 있어서 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 보증금의 처리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요. 임대인인 경우를 같이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개인회생에 있어서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의 고려 및 반영과 관련한 영상과 같이 지나치게 길어질 것 같아 임대인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상 곰돌이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였습니다.